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5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갖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건 뭐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에스프 장관은 노골적으로 정경두 장관 옆에 두고 한국은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동시에 전시의 중요한 지소미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를 만약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도록 방치하면은 정보 공유의 효과가 약화되기에 한일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거나 한일 관계가 갈등 경색 국면에 놓일 경우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다. 이건 다시 말을 바꾸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것을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일본 편에 설 것이냐, 즉 한미일 동맹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북한, 중국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말인데, 이런 말도 이 외교적 은사로서 점잖게 넘어가는 게 보통인 이런 회담에서는 처음입니다.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중국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 북한 편에 설 것이냐, 일본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하라. 만약 이렇게 해도 22일까지 일단 파기하기로 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다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 뒤의 사태는 아주 엄중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이게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미일 동맹이 약화된다고 할 때 한국에 투자할 회사가 있겠느냐, 한국에 대한 신임도, 금융기관의 신임도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공동회견에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 원칙에 입각했다면 당연히 한미일 군사정보가 교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한미일 동맹이 작동하려면 정보를 나눠 가져야 됩니다. 비밀 정보를 나눠 갖지 않는 동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비밀을 나눠 갖지 않는 부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부끼리 다 상대방을 불신해 가지고 정보 교류를 안 한다면 이혼해야 되죠. 서로 감추는 게 많은 부부는 이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 장관은 전작권 전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8월 시행한 미래연합사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 뭐 상당히 이 전문 용어를 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걸려있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또 달라요.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는 말은 전시에는 작전 통제를 미국과 한국군이 따로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전권이 이원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통합된 지휘보다 더 유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장 문제는 전시작전권이 분리되었을 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한국군은 핵이 없으니까 핵을 가진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가진 주한 미군 사령관, 지금의 연합사 사령관만이 핵 전략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데 작전권이 분리돼 가지고 핵이 없는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을 때 그럼 미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해 달라든지 핵무기로 대응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과거 같으면은 자기 일처럼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니까 할 수 있었지만은 분리가 되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 핵 전력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냐 하는 게 더 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김대중 때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아직 북한이 핵을 갖지 않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핵을 가져버리니까 핵무장한 북한군과 핵이 없는 한국이 단독으로 대결을 하는데 미국의 핵 우산이 제공되지 않으면 한국은 당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핵 전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국군이 미군에 대해서 핵 전력 운용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국면이 지금 섞여 있는 가운데서 내일 국민혁명본부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무슨 성명서를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국민혁명으로 문재인 끝장내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프 문재인에게 최후 통첩한다. 지소미아 파기하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면은 이적 정권으로 간주 여적 이적죄로 고발하겠다. 내일 낮 12시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 교보문고 3, 4번 출구 동아면세점 6번 출구 국민혁명 대표의장 정광훈 목사 드림. 짤막하지만은 이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통첩하는 거죠. 22일 전에 철회하라. 잘못된 결정은 빨리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결정했으니까 9, 10, 11월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사이에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문재인 씨도. 그때도 국방부 외교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도 파기를 밀어붙인 것은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조국 사태를 좀 수습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그 사람들은 엉뚱하겠지만 미리 예측했습니다. 미국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걸 파기하면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오늘 한 이야기도 그겁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풀면은 미국은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마다 딱 일관된 입장을 취합니다. 문재인 정권이라고 그래요. 한국 정부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요새는 조금 표현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반대가 된다.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안정을 해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 파악에 실수를 했다. 이런 논리를 갖춰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공식으로 이 한미 안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경도 국방장관을 옆에 두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떤 답을 낼지 참 흥미진진하게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초조하게 기다려지는 사건입니다. 아주 초조하게. 이것이 만약 이대로 연장되지 않고 파기가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문재인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씨도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걸 막지 못한 국민들도 그 부담을 같이 져야 될 아슬아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5일이니까 D 마이너스 7일이네요. 7일이 남았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